미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한 한국인 엄마가 외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의 한마디가 학교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급식실에 있던 조리사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햄버거를 한 입 빼어 물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는 급식 논란이 불처럼 번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 매일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맞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결국 학교 측은 급히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접하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와 반대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이 작은 급식실에서 시작된 논란은 점차 커져만 갔는데요. 과연 그 한국인 엄마는 왜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논란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변화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문제로 미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해외 지사를 확장하면서 미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사실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 언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딸 은비는 외국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어요. 은비에게는 외국 친구들을 사귀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열린 교육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레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도 좋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알록달록한 급식 트레이, 채소와 과일이 가득한 샐러드 바,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떠올랐거든요. 은비가 첫 등교를 하던 날,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학교를 함께 방문했어요. 밝고 환한 교실, 친절한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죠. 여기서라면 은비가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저는 학교를 떠나면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은비는 학교에서 돌아와 늘 신이 난 목소리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 줬어요. 새 친구를 사귄 이야기, 영어 수업에서 선생님과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재미있었던 미술 시간까지. 저는 은비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비가 툭 던진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엄마, 오늘 점심에 치킨 너겟이랑 감자튀김 나왔어. 완전 맛있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맛있었겠다. 다른 건 뭐 나왔어? 케첩이랑 초코우유도 나왔어. 저는 순간 의아했지만 아이가 즐겁게 먹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피자 나왔어. 내일은 햄버거래.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오늘은 핫도그랑 감자칩이 나왔어.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게 귀엽기도 했지만 점점 은비의 말에서 느껴지는 패턴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설마 매일같이 이런 음식만 나오는 건 아닐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급식 메뉴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된 메뉴판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주 내내 햄버거, 피자, 치킨 너겟, 핫도그, 감자튀김이 반복되고 있었죠. 신선한 채소나 제대로 된 과일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음료수 칸에는 주스나 초코우유 같은 당분이 많은 음료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은비에게 물었어요. 은비야, 오늘 점심에 샐러드나 과일은 없었어? 과일? 통조림 복숭아는 있었어. 근데 시럽이 너무 달아서 친구들이 다 남겼어. 저는 속이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라고 해도 이런 식단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대신 기름지고 당이 많은 음식들이 매일 제공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도 될까? 우리 은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 거잖아. 저는 학교에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통해 급식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어요. 조리대 위에는 기름이 번들거리는 감자튀김과 치킨 너겟, 그리고 커다란 피자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즐거운 얼굴로 햄버거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고 그 옆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주스가 가득 담긴 컵이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마치 패스트푸드 매장에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 순간 급식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조리사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 섰어요. 수미 씨의 외침이 있었던 그날 오후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뜨거운 논란의 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급식실에서 소리를 지른 엄마가 누구냐고 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궁금해했죠. 수미 씨는 처음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졌습니다. 혹시라도 민폐 엄마로 찍히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급식실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감자튀김과 햄버거를 들고 환하게 웃던 아이들. 그 모습은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내가 나서야 해. 결심을 굳힌 수미 씨는 조심스럽게 학부모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은비 엄마 수미입니다. 오늘 급식실에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메뉴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학부모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낸 수미 씨는 손을 꼭 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올까 봐 두려웠죠. 하지만 잠시 후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비 엄마셨군요. 사실 저도 요즘 아이가 자꾸 배고프다고 해서 걱정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도 집에만 오면 간식을 찾고 점심을 잘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학교 급식 메뉴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매일 패스트푸드라니. 수미 씨는 놀랐습니다. 그녀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덕분에 다른 학부모들도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수미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급식실에 직접 가봤는데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영양소가 부족한 건 물론이고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혹시 다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채팅방에는 다시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좋아요. 저도 참여할게요. 저희 집 근처에 모일 만한 카페가 있어요. 장소를 제공할게요. 저도 도움될 만한 자료를 찾아볼게요. 그렇게 수미 씨는 학부모들과의 첫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수미 씨와 학부모들은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모두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공통된 고민이 있어서인지 금세 분위기는 편안해졌어요. 수미 씨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비 엄마 수미예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수미 씨에게 집중되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 지금 학교 급식은 대형 식품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산 문제나 편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기름지고 당이 많은 음식을 먹이는 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수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요즘 편식이 심해졌어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학교 진학하고 나서 살이 급격히 쪘습니다.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미 씨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혹시 여러분 한식을 급식 메뉴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김밥이나 비빔밥처럼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메뉴들 말이에요. 또는 가끔 한식 체험의 날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 섞인 탄성이 나왔습니다. 오, 그거 좋네요. 김밥은 아이들이 손으로 들고 먹기도 편할 것 같아요. 비빔밥도 좋아요. 채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의 모임은 단순히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했어요. 어떤 이는 교육청에 문의할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이는 학교에 공식적인 제안을 넣을 방법을 알아보며 또 다른 이는 지역 언론에 우리 의견을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수미 씨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고 느꼈던 이 싸움에 이제 든든한 동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합심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수미 씨와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 측과의 공식적인 면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급식 조리실 책임자가 함께 자리했어요. 먼저 수미 씨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비 엄마 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건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제공되는 급식 메뉴는 영양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신 당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기존 식품업체와의 계약을 고려하면 메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급식 조리실 책임자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는 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채소가 들어간 메뉴나 건강식을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미 씨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수미 씨는 학부모들과 함께 만든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한식 체험의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밥, 비빔밥처럼 간단하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제공해 보는 거죠. 또한 푸드 어드벤처 데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급식 메뉴에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나 스탬프 챌린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음식을 다 먹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한 아이들에게는 작은 스티커나 칭찬 카드를 주고 일정 개수를 모으면 학교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요. 수미 씨의 제안에 교장 선생님은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그거 좋은데요? 아이들이 놀이처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접할 수 있겠네요. 급식 조리실 책임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건강에 좋으니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수미 씨는 다시 힘을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는 직접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엄마표 간식 데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각 가정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시범 프로그램으로 한식 체험의 날과 푸드 어드벤처 데이를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를 활용해 엄마표 간식 데이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급식 메뉴에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미 씨와 학부모들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메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학교 측의 협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드디어 한식 체험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미 씨는 학부모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학교 급식실에 모였습니다. 김밥 재료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비빔밥을 위한 신선한 채소들을 준비했어요. 급식 조리사들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학부모들을 도왔습니다. 이게 오이소박이라는 거예요? 색깔이 예쁘네요. 비빔밥 소스가 이렇게 간단하다니 놀라워요. 고추장에 참기름을 넣으니 향이 진짜 좋네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들어오기 전 조사들은 가지런히 담긴 김밥과 알록달록한 비빔밥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배식대에 올려놓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다가오면 음식을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트레이를 들고 급식실에 들어왔고 낯선 음식들이 눈에 띄자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우와, 오늘 급식 이상해. 이거 뭐야? 초록색이랑 주황색 채소가 가득해. 피자랑 감자튀김 아니야? 아이들 중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평소와 다른 음식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수미 씨는 밝은 미소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한식 체험의 날이에요. 여기 보이는 건 김밥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채소와 달콤한 계란, 부드러운 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비빔밥인데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섞어 먹을 수 있어요. 고추장이 매워 보일 수 있지만 달콤하게 만들었으니 한번 맛보면 좋겠어요. 몇몇 용감한 아이들이 김밥을 집어 들었어요. 이거 맛있다. 초밥 같아. 나도 비빔밥 먹어볼래. 색깔이 예뻐. 하지만 그때 문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난 이거 싫어. 왜 햄버거 안 줘?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치고 있었죠. 뒤에 서 있던 몇몇 아이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피자가 더 좋은데. 채소 많아서 싫어. 급식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순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작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엄마들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니, 애들이 왜 억지로 음식을 먹어야 하죠? 우리 아이는 편식을 하는데 점심을 굶으면 어쩌죠? 수미 씨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급식 조리실 책임자가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체험을 해보는 날이에요. 혹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기존 메뉴도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어본 친구들에게는 작은 보상이 있을 거예요. 책임자는 작은 바구니를 꺼내며 말했어요. 바구니 안에는 귀여운 스티커와 작은 간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입만 먹어보고 도전 스탬프를 받으면 이 스티커나 간식을 고를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럼 김밥 한 입 먹어볼게요. 나도 도전. 비빔밥 한번 먹어볼래. 아이들은 하나둘씩 음식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예상 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급식실의 분위기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수미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책임자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위기는 수미 씨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선 더 섬세한 준비와 유연함이 필요하구나. 모든 아이들이 같은 속도로 변화를 받아들이진 않는 거야. 그렇게 첫 번째 한식 체험의 날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아이들이 김밥과 비빔밥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경험했고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긍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미 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식 메뉴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성과가 언젠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한식 체험의 날 이후 학교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실에 가기 전 오늘의 메뉴를 궁금해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음식이 나올까? 나 도전 스탬프 5개나 모았어. 다음엔 어떤 간식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의 기대감, 어린 목소리는 급식실의 분위기를 한결 밝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측도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급식 조리실 책임자와 학부모회 대표들과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급식 메뉴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푸드 어드벤처 데이를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김밥과 비빔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건강한 음식들이 급식 메뉴에 등장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음식을 남기는 일이 줄어들었고 채소를 골라내던 아이들도 이제는 당근과 시금치를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이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샐러드를 찾더라고요. 전에는 채소를 손도 안 대던 애였는데요. 맞아요. 저희 애는 이제 친구들한테 김밥 싸주겠다며 저한테 말해요. 같이 김밥을 말면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수미 씨는 학부모들이 보내온 메시지들을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작은 외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귀 학교에서 시행한 급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관내 다른 학교에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엄마의 작은 외침이 만든 건강한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학교에서는 수미 씨와 학부모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수미 씨, 처음에 급식실에서 소리치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수미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될까봐. 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이 같잖아요. 제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시작했을 일이에요. 학교 급식 메뉴는 이제 대형 식품업체의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음식을 기대하며 급식실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수미 씨가 은비와 함께 학교를 걸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비 엄마, 오늘 급식도 기대돼요.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음식 먹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수미 씨는 은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맛있게 먹자. 그렇게 수미 씨의 작은 외침은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먹으며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바람이니까요.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